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훈입니다. 오늘은 7분이면 충분하다의 세 번째 강의로 근해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와 뭘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차함수의 근해 공식, 수도 없이 외워왔지만 의외로 이게 뭘 할 수 있지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한 사용처를 알지 못하니 필요해도 쓸 수가 없게 되고, 이 공식이 할 수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함께 통으로 이해하고 기억해 놓지 않으니까 뭔 공식이 이렇게 많아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손흥민 선수가 찬 축구공의 궤적을 풀어 언제 케인의 발에 그 공이 떨어지는지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져서 이익이 생기는지와 해변가의 안전요원이 가지고 있는 로프를 어떻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가장 넓은 인공풀을 만들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얼음의 두께를 알 때 그 두께의 얼음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찾아주는 2차 방정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잡지의 가격을 얼마로 산정해야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도 2차 방정식과 근해 공식을 통해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2차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점들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점을 나타내는 꼭지점과 x축을 만나는 근, 즉 x절편들입니다. 이 근은 2차 함수와 상수함수,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들이 서로 만나는 점의 좌표의 x값을 구하는 과정과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을 풀어 아주 중요한 값인 근을 찾아주는 만능 열쇠가 바로 이 근해 공식인 것이죠.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의 일반식을 완전 제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유도냅니다. 완전 제곱은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은 x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은 x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9라는 상수는 이 x의 개수 6의 반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16도 8의 반인 4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전 제곱을 이용해 근해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를 1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c를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양쪽에 c를 빼서요. 그리고 a를 양쪽에 나누어서 이 형태로 바꾼 다음, 이제 여기서 완전 제곱을 사용하는데 a분의 b의 반이면 2a분의 b죠. 그것을 제곱한 값을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하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고, 오른쪽을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이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x의 제곱을 없애기 위해 제곱근을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형태가 됩니다. x제곱이 4다. 이 x가 뭐죠?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플러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해 공식을 유도해 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근해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근을 찾을 수 있는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인수분해만 해서 근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죠. 하지만 인수분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 무리수가 근이 되어서 인수분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근을 구하기 힘들 때 일반적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a, b, c, 즉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 그리고 상수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근을 찾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근해 공식입니다. 이 근해 공식을 조금 분리해보면 포물선의 꼭지점을 찾는 공식이 이 근해 공식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더욱 명확하게 2차 방정식의 포물선 운동과 근해 공식, 그리고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나타내는 꼭지점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어려운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인수분해하라고 하는 문제를 보고 인수가 생각이 안 나서 멍하니 한참 문제를 들여다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인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이 2분의 5고 3분의 마이너스 4라는 걸 혹시 여러분들께서 찾으셨다면 이것을 이렇게 조작해서 인수분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근해 공식을 보시면 제곱근 기호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중학교에서 배우는 2차 방식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차 방식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곱근을 가르치지 않으면 무리수 안에서도 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인수분해로만 단순히 되어지지 않는 것을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즉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도록 가르치고,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제곱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곱근 안의 값이 음수가 되느냐, 0이 되느냐, 양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알 수 있는 판별식, 그리고 심지어 허수 i와 복소수의 켤레건 같은 개념들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수와 상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공식도 유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근해 공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외우고 있으면 2차 방정식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해하는 값들을 모두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노래까지 만들어 이 근해 공식을 외우게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외우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렇게 공식 하나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뜯어서 완전히 분해, 어디서 나왔고 이 공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수학 공부통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도구를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는 목수가 뭐든 빠르게 잘 만들겠죠.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통에 하나씩 필요한 도구들의 사용법과 원리를 이해해 잘 정리해 두셔서 꼭 수학을 이기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근해 공식이 만들어진 이유는 인수분해가 어려운 2차 방정식의 근을 빠르게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해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완전 제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근해 공식을 유도해냈음을 살펴봤습니다. 근해 공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꼭지점도 근해 공식을 기억함으로 찾을 수 있고 판별식을 이용해 근의 개수를 알 수도 있으며 두 근을 합하고 혹은 두 근을 곱한 값을 찾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7분 남짓의 시간을 통해 무려 수개월에 걸쳐 배워야 하는 2차 방정식의 대부분의 개념을 이 근해 공식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와 그 활용도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읽는 필수 언어 수학, 그 수학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수학사전 7분이면 충분하다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